월드컵 8강이 목표다. 코치진도 아직 못 정한 홍명보호. 아시아 예선 준비부터 불안하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내달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 1차전에서 격돌한다. 대표팀은 곧바로 오만으로 향해 10일 오후 11시 오만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오만과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홍명보 감독은 26일 9월 A매치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한다. 무려 10년 만에 자신의 판단대로 A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홍명보 감독이다. 여전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으로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팬들은 여전히 불신과 비난으로 홍명보 감독을 바라보는 중이다. 정면 돌파에 나선 홍명보 감독은 외국인 코치 선임을 위한 유럽 출국을 시작으로 본격 대표팀 감독 일정을 소화했다. 연령별 대표팀. 대학 축구 감독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고 MIK 워크샵에도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천 상무. 강원FC 경기 등도 직접 보면서 K리거 옥석 가리기에도 나섰다. 이제 논란 속 자신과 함께할 태극전사를 선발해야 할 때다. 기존 핵심들은 그대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명보 감독은 유럽 일정 도중 손흥민, 이재성, 김민재, 황인범, 서령우 등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한 이들은 부상 등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활약을 하고 있는 K리거. 그리고 유망주들 중에서 누가 선발될지가 관건이다. 대표적으로 양민혁이 있다. 양민혁은 이번 시즌 K리그 최고 히트 상품으로 미친 활약을 통해 유럽에도 소문이 났고 토트넘 후스퍼행을 확정했다. 양민혁은 2006년생으로 연령별 대표팀으로 가는 게 더 많은 나이나 활약과 대중의 기대감을 볼 때 A대표팀에 뽑혀도 이상하지 않다.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판단했을지 26일 알 수 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이 대표팀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어느 선수들도 들어올 수 있는 팀이다. 새로운 팀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대표팀에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온다기보다는 들어오는 선수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는지도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한다. 유연성 있게. 유럽과 K리그 전체적으로 봐서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뽑겠다고 자신의 선발 기준을 밝힌 바 있다. 홍명보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이 안팎으로 다니더니 코치도 못 뽑은 홍명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의 코치진 구성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홍 감독 선임 후에 한 달 넘도록 작업이 지연되면서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 지역 최종 예선 준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13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국내 코치 2명, 유럽 출신 코치 2명에 대한 개인 합의는 마쳤다. 다만 각자 다 소속팀과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해 공식 발표까지는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늦으면 다음 주까지 늦춰질 수 있다. 조만간 발표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미 많이 늦었다. 최종 예선 첫 경기까지 채 한 달도 안 남았다. 대표팀은 다음 달 5일 홈에서 팔레스타인과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차전을 치르고 10일에는 오만 원정을 떠난다. 이달 26일 선수단 최종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달 2일에는 선수들을 소집해야 한다. 이 일정을 고려하면 새 코치진이 선수들을 파악하고 홍 감독의 전술 철학을 공유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 남짓이다.
특히 국내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 코치들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지난달 홍 감독 선임 기자회견에서 최종 예선 준비까지 촉박한 시간, 선수단 파악의 어려움 등을 들어 외국인 감독보다 홍 감독이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거스 포엣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 다비트 바그너 전 노리치 시티, 딩글랜드 감독 등 후보자들이 빅리그 경험이 있고 확고한 철학이 있지만 대표팀에 입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치진 구성도 한 달 넘게 못하면서 국내 감독 선임이 장점이 사라져버렸다. 여러 가지 이유로 코치진 구성은 늦어졌다. 홍 감독은 유럽 출신 코치를 찾겠다고 초반부터 해외를 돌아다녔고, 협회는 그렇게 뽑은 코치진과 협상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면접 절차 누락 등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 감독과 협회는 이에 대해 해명도 해야 했다. A 대표팀부터 전 연령별 대표팀의 전술 철학을 입히는 제마이케이 프로젝트 환수를 감독직 수락 이유로 든 홍 감독은 부산으로 내려가 19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을 보고 국내 지도자들과 MIK 워크숍을 가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럴 거면 왜 국내 감독을 고집했냐는 말까지 나온다. 외국인 감독은 선수단 구성에 시간은 걸릴지라도 사단이 같이 움직여 코치진 구성에 어려움은 없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은 자신의 사단을 그대로 대표팀에 데려와 준비 시간을 줄였다. 협회는 홍 감독을 K리그 시즌 도중 빼오면서 코치진 구성에 어려움을 자초했다. 이전 소속팀 울산 HD는 K리그 1, 2연패 팀으로 우승 경쟁이 한창이다. 홍 감독을 대표팀에 뺏긴 상황에서 이케다 세이고 등 코치들까지 내어줄 수는 없는 처지다. 이런 난맥상의 외국인 지도자의 장점만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포르투갈 출신인 벤투 감독은 앞서 지난해 박지수의 포르티모넨스, 포르투갈 입단 당시 직접 구단에 통화해 이적을 도왔고, 김지수의 브렌트퍼드, 딩글랜드 입단 때는 추천서를 직접 써주는 등 대표팀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홍 감독 사단에는 유럽 출신의 전술 부문 코치가 합류할 계획이다. 홍 감독이나 협회나 한국만의 전술 철학을 강조했지만 이 부분에서도 한국이 아직도 해외 선진 축구를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여러모로 국내 감독 선임이 장점이 뭐냐는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홍명보 감독 앞 멀티골 K리그 26라운드 MVP 이상원 강원 이기혁 황문기 강투지 등 베스트 11사인 배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강원 이상원이 하나은행 K리그 1 2024 G16라운드 MVP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상원은 지난 9일 금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김천과 강원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강원의 2대1 승리를 이끌었다. 이상원은 전반 추가 시간 문전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동점골을 넣었고, 후반 19분에는 오른발 발리슛을 성공시키며 역전골을 기록했다. 이상원은 이날 시즌 9, 10호 골을 추가하며 두 자릿수 득점, 결골에 성공했다. 강원은 라운드 MVP에 선정된 이상원을 포함해 이기혁, 황문기, 강투지가 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26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한편 K리그 1 26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1일 열린 포항과 서울의 경기가 선정됐다. 이날 경기에서 서울은 전반 3분 만에 나온 조영욱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이어 포항이 후반 5분 전민광의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후반 16분 서울 이승모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경기는 서울의 2대1 승리로 막을 내렸다. 4. 바르셀로나 충격결단 20골 25도움 특급 공격수. 희생양으로 낙점 최소 889억에 판매. 영국 매체 트라이벌 풋볼은 14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FC 바르셀로나의 하피냐 영입에 관심이 있다. 이에 바르셀로나는 하피냐 매각을 고려 중이다. 바르셀로나는 그의 몸값으로 최소 5,100만 파운드, 약 889억 원을 책정했다라고 전했다. 브라질 국적의 측면 공격수인 하피냐는 빠른 발과 날카로운 킥력을 갖췄다. 또한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며 때리는 왼발 슈팅이 일품이다. 2020년 리즈 유나이티드에 입성하며 본격적으로 빅리그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하피냐는 단숨에 리즈의 에이스로 거듭났다. 그리고 리즈에서의 2시즌 활약을 바탕으로 2022년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하피냐는 바르셀로나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2년 동안 모든 대회 87경기에 출전해 20골과 25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난데없는 이적설이 불거지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황 때문이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새로운 선수들을 사들였다. 그 결과 바르셀로나는 현재 라리가 셀러리캡 규정에 흔들리고 있다. 라리가 셀러리캡이란 선수단 전체 연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다. 만약 연봉이 해당 기준을 초과할 시 그 팀은 정상적인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최근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다니 올모가 있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한 올모를 라이프치히에서 데려왔다. 하지만 기존 선수단 연봉이 초과하여 현재 올모의 선수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기존 선수들을 방출해 올모의 연봉이 들어갈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자연스레 올모 영입에 따른 희생양은 하피냐가 될 전망이다. 하피냐는 현재 맨유의 강력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맨유 역시 하피냐 이적 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라이벌 풋볼에 따르면 맨유는 안토니 혹은 제이든 산초를 판매해 하피냐 이적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리버풀을 거절해? 너 진짜 후회한다. 리버풀 전설 캐러거. 수비맨디 이적 거부 소식에 실망. 스페인 젤 디아리오 바스코는 캐러거가 최근 리버풀과 수비맨디 대한 관심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캐러거는 수비맨디가 이적하지 않는다면 실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리버풀을 거절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수비맨디는 1999년생 스페인 국적의 수비형 미드필더다. 2019년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데뷔해 활약 중인 번클럽맨이다. 대표팀으로 유럽 정상에 앉았다. 지난 유럽 축구연맹 UEFA 네이션스리그 2024 UEFA 유로 2024를 우승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참가해 축구 은메달도 획득했다. 수비맨디 장점은 수비 안정감이다. 수비형 미드필더에 완전 적합한 신체 조건은 아니다. 높은 체력과 활동량이 좋다. 또 공에 대한 집중력. 안정적인 신체 균형 필요하면 거친 플레이도 피하지 않는다. 가장 큰 장점은 전략. 전술을 이해하는 지능이다. 기본기가 매우 충실하다. 후방 빌드업이 안정적이다. 축구 팬들은 그를 스페인 수비형 미드필더의 전설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비교한다. 여러 빅클럽들이 수비맨디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다. 나이가 어리다. 실력도 확실하다. 디 애슬레틱은 수비맨디가 구단에 떠나고 싶다고 요청하면 구단은 승할 것이다.
문제는 6천만 유로, 약 904억 원 정도의 계약 해지 조건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선수 본인이 잔류를 선언했다. 디 애슬레틱은 13일 수비맨디는 소시에다드에 잔류한다. 리버풀 희망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밝혔다. 이어 캐러건은 지금 수비맨디는 경력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시기다. 만약 이적 시 리버풀과 같은 역사를 가진 구단에서 챔피언스 리그, UCL을 뛰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세계 최고의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주 활약할 수 있다. 이적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리버풀은 올해 8월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이 최우선이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둘이 소식통에 따르면 리버풀은 다가오는 8월 안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강할 것이다라고 전했었다. 선수가 잔류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수비맨디 영입에 적극적이었다. 캐러거의 말처럼 아직 수비맨디는 소속팀에서 경력이 아쉽다. 대표팀처럼 우승컵이 부족하다. 더 우승컵에 가까운 곳에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수비맨디는 잔류가 유력하다.